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건세 발표 이후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하창환 헤르메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또 잠도 못 주무셨다고 들었는데 간밤 발표됐던 상호관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들 챙겨보셨나요? 분명 5시 한 5분까지만 해도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와, 이거 뭐 퍼센테이지가 돌고 나서 정말 엄청난 파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니 나스닥이 4.5%가 빠지고 있어요. 네. S&P도 3.6%니까 이건 뭐 사실상 우리가 기대한 거와는 정말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안 자고 계셨던 분들은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하프라는 단어로 인해서 여러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네. 원래 20%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하프로 치면은 10%니까 네. 역시 트럼프는 액션이었어.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확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퍼센테이지 발표된 게 34%였나요? 네. 네, 그 얘기 딱 나오는 순간, 왜 반절이 그 반절이 아니지? 라고 해서 물음표. 네. 근데 이제 착한 관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착한 거 맞나요? 지금 이거를 아이고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로 했으면 거의 97%인데 그러게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25%, 일본 24%, 중국은 34%인데 네. 기존에 발표가 돼 있었던 거 20%가 있으니까 도합 54%. 네. 이러면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지금은 좀 황당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지금 미국에서는 소프트 데이터는 되게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드 데이터로 반영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관세를 어느 정도 좀 얻을 거를 얻으면서 이제 좀 완화를 시키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전거래일, 오늘 말고 전거래일에 미국장이 좀 급락을 하다가 국제 수익률이 떨어진 거를 굉장히 희망회로를 돌려서 이거는 기술주한테 너무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막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그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는 롱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 해석이 굉장히 엇갈릴 겁니다. 저조차도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CNBC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착한 관세의 반대 의미는 나쁜 관세도 있잖아요. 그쵸. 안 착한 관세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상방이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 여지도 있고 네. 대신에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2번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은 관세 0%다. 요거를 2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목이 마르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 네.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급력이 굉장히 세고 이게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돌아서려면은 결국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사실상 최근에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하드한 상황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지만 물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게 오히려 아닌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진짜 엄청나게 좋게 나오면서 침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저축률 자체가 5% 이하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돈이 없어서 이제 저축을 안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관망을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저 이제 판들고 얘기할 때의 그 주가 추이가 1분 만에 진짜 나스닥이 한 7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그런 영향을 줬다. 그래서 관세가 이렇게 되면은 뭐 네. 품목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자동차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좋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네. 테슬라는 사실 100%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세가 0%인데도 7%에서 마이너스로 갔어요. 네. 그럼 다른 애들은 더 힘들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오늘 현대기아에게는 매우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네. 그 소급해서 반영을 해주면
거의 70% 정도 생산이니까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한 30%대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타격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후발로 만약에 거기에 따른 좋은 스토리가 나오면 자동차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닭폭이 커지면 사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수가 몇 퍼센트 빠져서 시작할지에 대한 물음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단에서 전했던 내용, 국가별로 이렇게 부과하겠다지 구체적인 그 이유와 품목별의 관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오히려 장 마감 이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진행됐던 다른 장관들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조금 더 실마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 전날에 네. 이 레리 대변인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전화 오는 거 되게 기다리고 있고 즐기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베센트 장관이 오늘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표하자마자 전화들이 엄청 오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건지 오늘 발표됐던 관세율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그 여부를 저는 열어놨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네. 관세 없애줄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복 관세하면 너네 가만 안 둬. 이 얘기도 같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읍소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또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트럼프가 지금 얻고 싶은 부분에서 얻는 내용들은 다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정치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과연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확실성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다음 거래일에 네. 이슈가 정확하게 오픈이 되니까 사실 네. 그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25%면 사실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높다고 보세요? 높죠. 많이 높죠. 네. 그래서 일본도 24%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25%면 많이 높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3월달 수출입 통계를 보시면 대미 수출이 지금 1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품목별로 봤을 때 대미 수출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들이 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트럼프 1기 때랑 비교했을 때는 뭐 2배 내지 3배 늘어난 산업군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만약에 그쪽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 산업은 박살이 난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희비교차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를 많이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제한된 산업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지수가 만약에 미니 지수가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오늘 상승 종목 수 100개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거의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2,400대는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 2,400도 깨질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착한 관세라고만 표현을 안 했으면 그런 거지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좀 임팩트를 강하게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해서 그거 좀 풀어줘. 우리 투자할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 아마 좀 완화를 시켜주는 카드로 사용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다 지금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는 트럼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최악을 항상 염두를 해서 지금보다 관세가 그러면 착한 관세가 아닐 때 2배는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네. 그 밑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본보다 1%더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좀 다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미 수출이 높은 만큼 국내 많은 이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지금 베트남처럼 관세율이 높게 책정된 국가들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나 소프트웨어주들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갭이라던가 특히 이런 의류주들이 이 네. 현재 미국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대미 수출도 부담이지만 다른 국가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피해 섹터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피해 섹터를 보시는 것보다 네.
안 맞을 수 있는 산업을 오히려. 고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몇 개 없어요. 엔터, 그다음에 이제 전일에 MRO 관련된 또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이제 개인 소비랑 상관없는 방산 쪽들, 네. 뭐 그다음에 나머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료 정도, 요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엔터하면 이제 콘텐츠나 이거 노는 쪽 같이 다 포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는 거의 다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공장이 사실 대부분이 해외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영향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거를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을 때 관세 무풍지다라고 많이 불렸었던 산업군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업종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쪽, 대표적으로 그렇게 치면은 엔터가 거의 대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나머지 산업군들은 아마 애널리스트 커버가 또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자 투자하고 계신 쪽에서 그 스토리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제 그 부분을 좀 배제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품목별 관련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러 산업군들은 되게 큰 피해를 받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게 내용이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회피할 수 있는 업종 자체를 그냥 골라놓고 계시는 게 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은 뭐 피해 업종보다도 오히려 수혜 업종을 찾아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대표적으로 엔터 쪽이나 MRO, 뭐 조선이나 방산, 음식료 쪽을 보자고 설명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1분기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조선 쪽의 기대감이 가장 큰 걸까요? 조선 쪽은 그렇죠. 사실 1분기뿐만 아니라 이 수주 잔고들로만 놓고 봤을 때 뭐 네.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어쨌든 간에 그 MRO 부분에서의 법이 이제 교차 통과가 됐다라는 단독 뉴스긴 해서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확인을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이트에서. 네.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진짜라고 한다면 MRO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좋은 확률이 나올 수 있고, 또 그쪽은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쪽은 헤비테일 산업이죠. 뭐 엄청 좋을 때야 스탠다드로 올라오긴 하지만 어쨌든 장부가로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조금 긴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눌림 현상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매력적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MRO 부분보다는 어쨌든 해운 쪽에서도 관세에 대한 강력한 부과를 하면 그러면 그건 중국을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럼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조선 생산에서는 거의 양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을 배제하고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주 자체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뭐 개별주처럼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네. 점진적으로 이제 다시 속도가 붙으면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펀더나 실적으로 베이스로 본다면 그쪽이 맞고요. 네. MRO 부분은 사실 실적은 잘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선업들 중에서 사실 하나오션이나 HJ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잘 안 움직이다가 MRO 이슈가 나서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건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선업 안에서도 네. 해석을 달리 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안에서도 조금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종목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실 지금 관세에 대한 여파도 크지만 최근 국내 증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죠.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관세 리스크까지 부과되고 환율까지 오르면서 수급 측면에서의 좀 우려감도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확률이 매우 높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사실 넥스 거래소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패시브 수급이 별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이탈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 그리고 0%대로까지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내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보다 자영업자분들 폐업이 더 많은 상황이고, 네.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취업에 대한
그 실업률이 굉장히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죠. 4월 1일에 뭐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올라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 대비했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게 훨씬 높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럼 수출이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에서 관세 이렇게 때려 맞으면 사실상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성장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 흐름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들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과연 이 세부 품목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벗겨내 줄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온전히 25%를 다 맞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환율은 1,500원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화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적인 그런 경쟁력이 높아지기 전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불안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1,500원도 일시적인 돌파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4월 시작과 동시에 정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4월은 연준에서 뭐 금리와 관련된 결정은 없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금통위가 준비가 돼 있고 또 주요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4월에 투자 전략금 저희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11월부터 3월까지는 좀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고요. 4월부터 원래 9월은 좋았던 해보다 안 좋았던 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강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의 최근에 이제 뭐 낸드에 대한 1분기 내내 가격 상승하는 기조 그리고 DDR5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브리 이슈로 인해서 네. GPU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일단 좋은데 뭐 이제 나머지 레거시 쪽에서도 가격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좋아지면 수출 데이터는 그래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네. 하반기엔 좋아질 텐데 그 소화 과정이 좀 일단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과 파월 그 이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금요일에 있는데 지난번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사실상 관세가 조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에 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강해졌고 그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거기에 따른 멘트를 바꾼다면 굉장히 또 한 번 더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 뭐 미니 지수가 지금 4% 이렇게 빠지니까 네. 막 2,4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 적극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 그 퍼센테이지가 PBR로 보더라도 굉장히 싼 부분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2,400 이하 전후로 했을 때 매수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 수익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거치 매수도 가능한데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변동성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변동성이 생기는데 현금이 없으면 사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어떠한 확정을 짓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단 한 주라도 살 수 있는 돈을 항상 계좌에 있으시게 만들면서 네. 차곡차곡 그냥 모으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요. 갑자기 급반등할 확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냥 차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현금 확보 비중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만 조금 멘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이 두 개가 완전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리켰거든요. 네. 금요일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 일단은 뭐 데이터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힌트는 오늘이죠. 주간 네. 실업 청구 건수에서 좀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졸트는 계속적으로 사실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ADP가 잘 나왔기 때문에 비농업이 잘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기는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졸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ADP가 잘 나왔을 때 지지난달에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일단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고용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고용이 무너지면은 이게 지금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의 그 기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고용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현재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오늘 하창원 본부장관은 여기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